이제 알렉틴ib 5-year survival 데이터죠? 예. 런캔서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분야, 이뮤노세라피, 그다음에 타겟 중에 EGFR과 이제 알크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알크에 대한 데이터에서 알렉스 트라이얼이고요. 한 번도 치료받은 적이 없는 알크 파지티브 난스몰셀 런캔서에서 과거에 이제 스탠다드였던 크리조티니까 알렉틴ib을 비교한 스타디고 이미 사실 3년 전 아스코에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PFS가 발표가 되었었죠. 당시에 이제 PFS는 35개월 대 10개월, 크리조티닉 같은 경우에 기존의 히스토리컬 데이터와 컴패러블한 약 10개월 정도의 PFS, 미디안 PFS를 보였고 알렉틴ib은 35개월 정도를 보여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만족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까 뭐 그런 DFS 어즈반트 트라이얼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이런 PFS 갭이 과연 OS를 오버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의문점이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5년 팔로우업했던 기존 스터디가 발표됐던 것과 3년 뒤에 이제 5-year overall survival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약 5년째 되는 시점에서 크리조티닙의 미디안 PFS는 약 57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아직 알렉틴ib은 리치하지 않았고 하자드 레이시오가 약 0.67로 통계학적으로는 유의미하였습니다. 물론 아직 이 OS 데이터는 이벤트가 37%밖에 발생하지 않은 임머처한 데이터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5-year 그 각각 연도가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환자분들이 살아있는가, 5년 이런 살아있는 갭이 점점점 더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1년째에서는 사실은 서바이벌 한 1점 몇 %밖에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5년째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 크리조티닙이 약 45% 환자가 살아계시고요. 그다음에 알렉틴ib 같은 경우 약 62%의 환자가 살아계신 이런 오버올 서바이벌 갭이 조금씩 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럼 어떤 치료를 받나? 이 환자들이 좋아지지 않은 다음에 프로그레션을 했을 때 어떤 치료를 받았는가 보면 알렉산드라군에서는 약 38%가 RTK를 받았고요. 크리조티닉군에서는 전체 60% 정도 환자가 이후에 치료를 받았고 그 중에서 약 50%의 환자가 RTK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세이프티 서머리를 보시면은 사실은 뭐 올 그레이드 A 그리고 뭐 시리어스 A, 그레이드 3 이상 A가 사실 양군이 거의 비슷한데요. 물론 이제 이거는 한 가지 고려해봐야 될 점은 크리조티닙을 투여했던 기간보다 알렉산드라를 투여했던 기간이 거의 약 3배 가까이 되는 겁니다. 즉 3배 가까운 기간의 약을 사용하고도 세이프티가 거의 컴패러블한 이런 데이터를 보여줬고 이것은 사실은 과거의 이전 데이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요약을 해보면 과거에 이제 뭐 이런 알크-TKI 연구에 있어서 어떠한 알크-TKI도 다른 약제보다 이제 오버올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이는 약제는 없었는데요. 이 스터디가 처음으로 오버올 서바이벌 베네핏을 보였고요. 무려 5-year 오버올 서바이벌 레이트가 약 62%로 기존의 어떤 데이터보다 뉴메리컬하게 더 좋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약제를 사용했음에도 새로운 세이프티 시그널이 보여주지 않았던 이런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 참신한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제 플라우라에서 이제 우리가 봤던 그 OS 게인, 이제 좀 넥스트젠 TKI vs 풀gen TKI를 비교를 했을 때 넥스트젠 TKI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TKI가 PFS 베네핏뿐만 아니라 OS 베네핏을 보여준 이제 알크 영역에서 보여준 첫 번째 데이터인 것 같아요. 한 가지 제너럴 온콜로지스트한테 주는 키 메시지는 뭐 어떤 약이 뭐보다 더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알크 포지티브 런캔서 환자는 참 오래 산다. 네, 이게 이제 키 메시지인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치료를 잘해야지 오래 산다는 게 이제 여기서 주는 키 메시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TKI를 써야 된다. 그렇죠? 아직도 이제 우리가 어떤 경우에 흔하진 않지만은 알크 포지티비티 여부도 이제 우리가 안 보고 치료를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드밴스 스테이지 런캔서 환자는 우리가 마커 8가지, NCCN까지는 8가지 마커를 우리가 레커멘데이션 하죠. 그 중에 알크 스테이닝, 이뮤노스케미즈, 벤타는 스테이닝을 통해서 우리가 알크 포지티비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거 확인하고 우리가 크리조티닙이든 알렉틴ib이든 알크 TKI를 쓰는 게 환자의 서바이벌 베네핏에 중요하다. 특히나 이제 크리조티닙을 먼저 쓰더라도, 그렇죠? 그 데이터를 보면은 전체 환자의 30%만이 subsequent 알크 TKI를 씀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마 100% 다 썼으면 아마 서바이벌, median overall survival은 훨씬 더 이제 좋았을 텐데, 무려 60개월에 5년을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제너럴 우리가 non-small cell lung cancer 환자에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 서바이벌 게인인데 또 한 가지는 이제 37%의 데이터 머추리티밖에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좀 더 롱텀 팔로업이 필요한 거고 좀 더 이벤트가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렉티닙 이제 뉴 제너레이션의 포턴트 CNS 액티브한 우리 알렉티닙이 크리조티닙보다 나은 이제 OS 베네핏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임상에서 우리 알렉티닙 또 알크 포지티브 런 캔서 환자 이 데이터 나오기 전에도 우리가 알렉티닙 지금 이제 브리가티닙 또 크리조티닙 이제 앞으로 롤라티닙이라는 약제도 나올 거고요. 또 두 가지 정도 약제가 더 이제 임상 개발 중이에요. 뭐 자이카디아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했던 어센데이트 스터디에서 푸드 이펙트 스터디에서 토탈 한 5개 정도 우리가 이제 어베어러한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선민 교수님? 한 5가지 정도 알크 TKI가 있는데 퍼스트 라인 옵션을 이제 선정을 한다면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알렉센자를 선정을 하지 않을까라고. 왜 브리가티닙은 아니죠? 브리가티닙이 지금 퍼스트 라인에서 좀 이따 좀 나누긴 하겠지만 왜 브리가티닙은 아니? 브리가티닙도 우리 김혜령 교수께서 시니어 오토로 있는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데이터를 보면은 크리조티닙보다 superior한 PFS 베네핏을 또 CNS 액티비티를 보였단 말이죠. 반론 있으세요 혹시? 브리가티닙 무시하시는데? 예. 불구하고 뉴메리컬한 PFS는 한 10개월 정도가 더 짧은 걸로.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알렉티닙이 비록 이제 인베스티게이터 어세스먼트긴 하지만은 새로운 랜드마크를 찍었어요. 랜드마크를 찍었다는 게 30개월을 넘는 미디엄 PFS를 보였기 때문에 그 넘기 좀 쉽진 않아요.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리가티닙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알렉티닙하고 브리가티닙을 헤드투헤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저희가 뭐 스터디를 디자인해서 하는 거는 사실 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인다이렉트한 비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알렉스 데이터랑 알타1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아까 홍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제 뉴메릭한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10개월 정도가 있지만 사실 해저 드레이션은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등록된 똑같은 환자에서 해저 드레이션은 여전히 사실은 0.5, 0.6 정도로 사실 비슷한 레벨이고요. 그리고 이제 알타 세컨 라인이나 서드 라인에 보면은 이제 저희가 CNS 이피커시나 이런 것도 퍼스트 라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크 환자는 또 특히나 저희가 진단될 당시에 30%가 브레인 메타스타시스가 있고 또다시 이제 리커가 됐을 때 프로그레션 됐을 때 또 30%가 브레인 쪽에 CNS 매치가 있기 때문에 CNS 컨트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다이렉트 데이터는 없지만 브리가티닙도 저희가 사실 고려해볼 만한 퍼스트 라인 옵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피지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도즈 에스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2주 있다가. 그렇죠. 하지만은 알렉티닙은 이제 BID 도징이고 이제 브리가티닙은 QD 도징이라서 조금 연세 드신 분들은 BID 도징보다는 QD 도징이 좀 더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클리니컬 프랙티스 면에서. 저희들 이런 약제들이 대부분 굉장히 톨러러블해서 사실 알렉티닙 같은 약을 사용하고 큰 A를 별로 당해본 적은 없는데 이제 브리가티닙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2케이스 정도 EOPS라 그래서 이제 Early Onset of Pulmonary Opacity를 경험을 해보니까 이 약을 쓰는 게 그래도 꽤 챌린지겠다. 특히나 이제 쇼텀 팔로업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쇼텀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페이즈 1 데이터에서 사실 이제 그렇게 나와서 저희가 이제 페이즈 3 넘어갈 때는 90을 리드인을 먼저 해주고 일주일 그리고 이제 180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를 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리스크 팩터가 크리조티닙을 사실 중단한 지 2주 이내의 환자들한테 썼을 때 그다음에 90ml 대부분 일주일 안에 저희가 얼리 온셋이 있어서 사실 그거는 약간 프랙티스에서 약간 번거로운 점은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옵션으로 고려 안 할 부분은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부작용이 약을 쓰자마자 아침에 썼는데 저녁에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보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두 가지 약제 다 이제 newer generation 이제 selectivity 또 CNS activity 면에서 또 medium PFS 면에서 또 일부 이제 알렉티닙 같은 median OS 면에서 long term tolerability 면에서 크리조티닙보다는 좋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아요.